오늘은 단원 3, 주장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지 또는 거부해야 할지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질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 주장이 얼마나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가. 둘째, 주장의 맥락이 그 주장이 받아들일 만한지에 영향을 주는가. 셋째, 전문 지식이나 조사가 필요한가. 넷째, 널리 알려진 지식이나 믿음인가. 다섯 번째, 다른 믿음과 얼마나 잘 맞는가. 여섯 번째,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나온 것인가 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5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 첫째, 주장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여부. 첫째는 얼마나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가 입니다. 즉, 어떤 주장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여부는 글쓴이가 또는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재 116페이지 4번째 줄에 보면 누군가가 논쟁 과정에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하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정당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느낌을 말하는 데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치 않지만 확실하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면 보다 적극적인 논증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주장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여부는 글쓴이가 또는 주장자가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주장이 단순한 추측이나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참이거나 확실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그것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여부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만 확증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보다 준비되고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집만 세 보이거나 상대편에게 막무가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언어로 표현된 것을 어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조에는 냉소적 어조, 비판적 어조, 명명형 어조, 단정적 어조, 부드러운 어조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어떤 한 어조에 의존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말을 냉소적인 어조로 말을 한다거나 또 명명적인 어조로 말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에 맞는 어조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재 116페이지 밑에서 12번째 줄, 주장의 맥락이 주장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에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형사가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그 조사 초기에 나는 이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이 조사의 초기 단계에서 비교적 작은 증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단지 이 형사가 조사를 하기 위한 기초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당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가 법정에서 나는 이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을 하였다고 하면, 그 주장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여부는 그 주장의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주장이다 할지라도 이 주장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할 때에 적절한 맥락에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의 주장을 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면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상대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나 또 멋진 장소에서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멋진 옷과 미리 준비된 꽃과 선물을 준비하여서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프로포즈를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귐 또는 결혼의 승낙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맥락 없이 너무 서두르거나 준비 없는 논증을 통하여서 무례하거나 또 막무가내인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장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3. 전문 지식이나 조사가 필요한가입니다. 교재 116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제시된 이유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를 정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영국에서 흡연의 영향을 다루는 논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매년 30만 명이 심장병으로 죽는 반면 매년 5만 5천여 명이 폐암으로 죽는다. 흡연을 하면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10배 증가하는 반면에 폐암으로 죽을 확률이 2배 증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흡연이 심장병보다 폐암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근거로 흡연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이다. 심장병의 빈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폐암에 걸리는 흡연자보다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야 한다. 이 논쟁의 올바른 여부는 처음 두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즉 매년 흡연으로 30명의 사람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가, 또 흡연으로 5만 5천 명의 사람이 폐암으로 사망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문장인 흡연 시에 심장병 확률이 잘못 표기되었는데 심장줄 확률이 10배가 높아지고 폐암 확률이 2배로 증가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편이 어떤 전문 지식의 필요와 혼란을 느낄 때에 적절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료 또는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논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흡연을 통하여서 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흡연을 통하면 심장 발작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고, 또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농도를 떨어뜨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흡연은 혈전을 증가시켜서 심근경색의 요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과 통계를 따져보고 또 살펴본다면 이 문장의 주장이 또 신빙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교재 117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네 번째, 잘 알려진 주장이나 믿음인가?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이유가 잘 알려진 주장이나 믿음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면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맥락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또 거부할 것인지 묻는 것은 오히려 지나칠 것입니다. 보통의 맥락이라고 하면 이러한 논증은 참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수한 과학적 맥락이라면 아무리 이러한 주장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맥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논증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살인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따라서 이렇게 논증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논증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널리 알려지고 받아들여지는 일들은 우리가 특별한 검증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논증을 할 때에 어떤 속담이나 또 격언 등을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의심을 받지 않고 우리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 118페이지 다섯 번째, 다른 믿음과 얼마나 잘 맞는가입니다. 여러분이 따져보는 이유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다른 믿음과 잘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매년 50년 동안 해수면이 꾸준히 상승해 가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은 TV나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북극의 얼음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증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창조론적 주장을 하면서 나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한 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 견해는 당신의 신념과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믿음이 우리의 기존 믿음과 잘 맞고 그럴듯해서 믿을 만한 경우에는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논쟁을 하기 전에 상대편이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에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 직원이 거래처 사람들의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아무런 준비 없이 접근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19페이지 5번째 줄, 6번째,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출처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음이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부분 지식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에게서 또 친구에게서 때로는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증의 자료는 상대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권위 있는 것이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오락적인 잡지나 그런 정보보다는 이제는 지성인으로서 전문 잡지나 또 고급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매체를 자주 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장이 받아들일 만한지 여부와 관련되어진 6가지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